제주 지역의 농업, 고용노동,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발표는 제재발전연구원의 안경환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주 불편하신 관계로 부득이 발표는 농경연의 우리 김성석 박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토론은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토론자 두 분 환영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김 박사님 김동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선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안정화 박사가 며칠 사이에 이제 급성 질환에 걸려 좀 거동하기 힘든 상태가 돼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장민기 박사님도 그렇고 플로어에서도 이제 그 젊은 박사입니다. 안경화 박사 후학이니까 이 페이퍼가 이제 중간에 쓰는 도중에 좀 탈이 나서 그렇게 됐는데 코멘트를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잘 옮겨서 전달해드리고 이 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 고용노동력 문제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정책 요구가 많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접근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지만 한마디로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관련 용어도 별로 없습니다. 이 페이퍼의 배경은 그 와중에도 제주도에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 그 농업 고용 노동력 문제와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안경화 박사가 그 기구를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페이퍼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가면 49쪽에 농업 고용노동의 특징인데 이걸 좀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업 고용노동력 문제와 관련해서 왜 뭐가 어려운가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농업이 갖고 있는 그 노동 소요의 계절성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축산이나 연중 재배가 이루어지는 시설원회를 빼고 나면 일반적인 경종작물 같은 경우는 되게 파종기나 수확기 그리고 이제 과수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전정을 하거나 적과를 할 때 일시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까도 쭉 얘기가 됐지만 농가 인구가 줄고 가족 노동력이 굉장히 빈약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고용 노동력을 많이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죠. 농촌적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 소요의 계절성이 항상 노동 공급에 어려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그나마 노동업은 1년에 한 30일 내지 45일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돈 없고 다 바칩니다. 그리고 주종이 뒤에 통계가 나오지만 그 감귤류하고 일손이 많이 가는 감귤류하고 그 다음에 월동 채소작물, 노지 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노동력 수요가 내륙의 일반적인 충청남도나 강원도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더 많은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상황에서 보면 이 고용노동력은 그러면 일꾼만 데려다 놓으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고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귤뿐만 아니라 사과, 배 같은 과수 작업들이 그런데 일정한 정도의 노동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잘못하면 과피의 상처를 입으면 감귤들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몇 번 해보고 이렇게 연습이 된 고용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스킬을 가진 고용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문제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고용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이유는 농업 일용노동시장이 그 이중노동시장 구조 속에 하위시장에 위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쌉니다. 제주도 여기 안박사 통계에 의하면 9시간에 6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전라도 순창 임실 이런 데 가면 9시간에 5만 원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밭작물이. 그런데 특히 제주도는 더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지역의 농업이 아닌 다른 쪽의 임금이 9만 원, 10만 원 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안경화 박사가 지금 쭉 몇 가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의 농림업 생산액이 약 1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전국 수준에서 농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제주도 안에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제주도 안에서 농업 부문은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비중이 좀 있는 것 같다. 아마 감귤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의 표 3을 보시면 품목별로 노동 투입 시간을 아마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 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노지 감귤, 만감류, 월동, 온주, 이 감귤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당근하고 마늘 이쪽이 노동시간, 노동수요가 굉장히 많은 품목인데 제주도에서 주력인 그런 품목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전체 투입되는 노동 중에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다른 연구에서 그냥 품목 이런 거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농업노동에서 고용노동과 가족노동의 비율을 따져보면 가족노동이 80%, 고용노동이 15%, 노동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표 3의 제주도의 주요 품목을 보면 고용노동 비율이 15%로 훨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들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고용노동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쪽 이하부터는 농업의 고용노동력이 어떤 식으로 조달되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조사한 것 같은데,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쭉 파악되어 있고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표 53쪽에 표 6에 보면 제주도 전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 2,6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농축산 부분이 거의 절반은 훨씬 넘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대체로 축산업에 집중이 돼 있고 작물 재배업에 좀 있는데 아마도 이거 시설원의 부분일 겁니다. 그럼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귤류하고 노지채소 작물 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의 못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노동력 공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인력을 낙선해주는 기능들을 하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주로 민간 부문의 직업소개소들이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 걸로 안경화 박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연간 6,793명,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맨데이입니다. 하루 한 명 이렇게 했을 때 6,793명인데 앞에 있는 숫자를 쭉 추정을 해보면 제주도의 고용 노동력 수요하고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농협 인력중개센터가 저다 소개시켜주는 인력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금 이 페이퍼에서 그런 상황들을 좀 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농가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일단 노동력이 귀하기 때문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중간에 노임을 올려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요 품목들 노지채소 작물과 감귤의 주요 노동력 투입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임은 농가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거래 비용에 해당되는 교통비라든지 탐색 비용 같은 거는 행정 제주도청이 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노임 가격을 공개해서 가격 지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안경화 박사가 지금 대충 생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마 장민기 박사님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노임 가격을 공공 부문이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거래 비용을 보조를 할 경우에 직업 소개 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민원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섬세한 구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김 박사님이 공동연구원 같아요. 순발력 있게 내용을 아주 알차게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정트론 교수님의 평가와 조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입니다. 발표자가 안 계셔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한 바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하신 김정석 박사님께서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글이 좀 완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주실 것인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제주도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그리고 농업 인력, 노동, 고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한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첫 번째는 농업 인력의 문제 혹은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고용 실태로 이제 갔는데요. 사실 출발은 노동으로부터 이제 서술을 했죠. 근데 그 농업 분야에서의 인력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과연 문제가 있는가? 다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용을 아주 중요한 해결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노동은 이제 자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85%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궁극적인 것은 이제 자가노동, 오히려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늘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만 가족노동의 감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농가에 속해 있는 그 인원이, 가구 인원이 줄고 있고 그나마도 그 안에서 농업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업 노동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인력에 대한 특히 이제 그 폭력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이웃 간의 인력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맡기는 것. 예전에는 그게 품앗이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서로 교환됐지만 지금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혹은 정책의 입장에서 만약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단선적인 방식으로 이 농업인력 혹은 노동의 문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국내 제도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적용할 어떤 그런 여지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화되지 않은 그 비정규화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농업인력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결을 위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일단은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노지 채소의 부분이고 계절성을 띠는 노동 피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농가들이 급하게 좀 필요하고 혹은 하루 이틀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 미리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만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고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노지 채소 혹은 계절의 노동 피크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좀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계절 노동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개월간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왔더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든가 시범적으로 뭐 이런 형태들의 지금 시도들이 있고요. 그런 좀 다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지시에서는 결국 이제 전문 작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장이 주도하고 뭐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을 통해서 뭐 수학 작업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요. 그런 전문 그 작업단을 우리가 어떻게 정규화할 것인가, 노동 문제 해결에 중요한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이제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동이 지금 투입되는 게 이제 감귤류인데요. 그 감귤류에서의 농업 노동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다 가족 노동 해결하고 임금 도움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어떤지 좀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지와 이제 그 내부 제주도의 그 부분인데요. 도대체 그 인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외부에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건너오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제가 건축 관련돼서 말씀을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결국 외부에서 많이 넘어오는 걸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농업은 그럼 어떤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사례조사한 걸로 보면 육지에서 분명히 제주도로 인력이 넘어오는데요. 배를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외국인이 넘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별도의 작업팀을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진입이 가능한 인력팀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포라든가 이렇게 비자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배를 타도 문제 없는 그런 인원들로 별도의 팀이 꾸려져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좀 특수한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에도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만 그 무비자 입국이 제주도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잠깐이겠지만 노동에 참여하는지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제주도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례로 상당히 좀 특이한 것들로 그 전국을 다 조사해봤을 때 여기서는 성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금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전도금이 존재하는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단과 관련해서 뭐냐면 성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 이외에 별도로 예약금을 미리 걸어놓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냥 지급되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경영지 입장에서 그게 존재하는 지역이 이제 제주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의 그 동원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 전도금의 존재는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상과의 경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건 진도에서 사례 조사를 했을 때 농업 노동과 직접 경합되는 게 양식장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혹은 근무 여건이 훨씬 유리한데도 임금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 쪽 인원에 이제 인력을 빼앗기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 다음 순위로 뭐 이렇게 할머니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인력만 남는 뭐 이런 그런 구조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특수성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불리한 측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아마 정책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이라고 한 건데 최근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를 하면서 제안했던 거는 뭐였냐면 인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데요. 제가 이야기로 훨씬 더 불리한 요소는 그동안 저투입 농업을 했으니까 노동 저투입. 그러니까 당근도 그냥 막 흩뿌려갖고 아무렇게나 나는 것들 캐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고랑을 파기 시작했고 뭐 하여튼 등등 제가 생각하기 육지부의 어떤 그런 그 집약적 생산을 위한 농 작업 방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결국 노동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내부의 인원 혹은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칭 형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장생 지원해 주셨던 것들 아마 김 박사님이 충실하게 잘 전달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간단히 하신 말씀 말씀드리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그냥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이 페이퍼가 완결된 건 아니라서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알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민기 박사님 제안은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한다든지 용어는 좀 정밀하게 따져야 됩니다만 농작업자 파견이든 위탁이든 대행이든 아예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해 주셨고요. 저는 거의 한 가지 더 붙은다면 아까 계절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일반 고용허가제 쪽에 그 비자로 들어온 건 아니고 다른 법무부의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시한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농업 부분에 그 지역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 제도가 있고 전국에 7군데 기초지자체가 올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노지차선 모르겠는데 혹시 감귤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발제자, 토론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세션 다 끝났는데요. 첫 세션은 세계 목표 토론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플로에 계신 분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플로에 질문을 못 받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발표와 토론 내용이 충실했으니까 그거는 대신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 직접 또 점심 이후에라도 혹은 점심 때 발제자 토론자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끝나자마자 314의 A호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분들께서는 그곳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실 때 그 등록대 보셨을 텐데요. 그 등록대 앞에 이 녹음 동점 관련해서 이제 전문 서적을 내는 따비에서 이 북페어를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좀 오가시면서 한번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뭐예요?